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주네의 윤주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종교가 있으세요? 저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하던 때에는 매일 방송 대본을 쓰느라고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했었죠. 올해부턴 교회에 잘 가기와 제자 훈련 6주 코스 마치기가 올해의 계획 중에 하나였고요. 현재까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릴 때 저는 매번 같은 자리에를 앉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능숙하게 매번 같은 곳으로 가서 앉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매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보면 앞에 보이는 교인분, 앞 대각선으로 앉아 계시는 교인분, 뒤에 앉아 계시는 교인분 등 매주 같은 분들이 보인다는 거죠. 마치 각자의 지정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제가 앉은 곳에서 두 줄 앞에 앉으시는 여자분이 있는데 아이가 3명인 듯 보였어요. 대략 큰애가 9살, 둘째가 7살 정도, 막내가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보는 여자분은 일어서서 하는 찬양 시간에 매번 아이 2명을 양옆에 끼고 예배를 보세요. 그냥 어깨 동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팔로 아이를 감싸 안다시피 하거나 아이 둘을 여자분 앞으로 데려와서 두 아이를 끌어안고 찬양을 하시고 앉아있을 동안에도 두 아이는 양옆에 찰싹 붙어서 엄마에게 얼굴을 비비고 기대고 예배를 드려요.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앞에 보이니까 자꾸 보게 되는데 매주 같은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조금씩 의아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자식을 끌어안고 보듬고 하는 게 의아한 게 아니고요. 왜 제일 큰 아이와 막내만을 양옆에 끼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차라리 조금 더 어린 둘째와 셋째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처음엔 둘째로 보이는 아이는 여자분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둘째로 보이는 아이가 여자분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저 딴에는 그 광경을 이해해 보려고 여자분의 큰애와 막내가 혹시 좀 불편한 아이들인가도 유심히 봤지만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무시해버리기엔 혼자 얌전히 앉아있는 둘째 아이가 불쌍해 보였어요. 제가 괜한 오지랖인가요?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왠지 차별당해 보이는 둘째 아이가 가여워 보여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자녀가 있으신 청취자분들은 한 번이라도 자녀들을 편애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12살 차이나 나기 때문에 편애라는 걸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키웠죠. 제 친구 하나는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데요. 첫째가 6살, 둘째가 4살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싸울 때요. 장난감 한 개 가지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한 아이가 노는 걸 다른 아이가 뺏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친구는 늘 누가 먼저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고 먼저 가진 사람이 우선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 먼저 놀던 아이가 다 놀고 다음 아이가 놀던지 아니면 함께 놀라고 타이르는데 우리 남편은 첫째가 가지고 놀던 걸 둘째가 빼앗으려고 싸우면 첫째를 혼내면서 양보해라, 참아라, 형이 돼서 동생이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거다. 매번 이러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화나더라고. 첫째로 태어난 게 본인 탓도 아닌데 왜 늘 참고 혼나야 하는 건데?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뺏긴 건 첫째인데 첫째가 아빠한테 혼나러 가니까 둘째가 형아 혼나야 돼 하더라고.
나중에 남편에게 그랬지. 첫째가 가진 걸 빼앗은 건 둘째인데 왜 첫째를 데리고 들어가서 혼내고 첫째니까 형이니까 참으라고 하냐고. 첫째도 고작 6살인데. 맞아요. 한국 분들 중엔 너가 형이니까 참아? 동생한테 양보해. 너가 누나잖니. 라는 식의 말을 늘상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지만 친구의 남편도 첫째라 어릴 때 늘 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고 억울하게 혼난 적도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분 하는 말이 첫째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첫째에게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해 안 되죠? 남편분도 어릴 적 부모님의 차별로 억울하고 속상함을 당해보고서는 왜 본인 자식에게 그대로 하는 거죠? 자기도 첫째로 자랐으면서 왜 저럴까요? 첫째는 무조건 양보하나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가 일하는 가게의 매니저 언니분은 나이 50인데도 부모님이 늘 네가 언니잖니 이 말을 아직도 하시는데 이 말이 제일 싫으시대요. 2살 아래 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을 듣고 계신데요. 양보하라고 하고 네가 언니니까 동생한테 먼저 연락해서 안부 묻고 하라고 하고 부모님이 그러실 때마다 정말 듣기 싫대요. 때론 그런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적도 있으셨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 거리는 집들이 참 많았고요. 남녀 차별이 만연했었죠. 그게 차별이란 것조차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일단 차별이라는 걸 인지 못하니 제 친구 남편처럼 본인들도 자기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암튼 제가 고등학생 때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날 학교가 끝나고 학교 근처 쇼핑몰까지 걸어가기로 3명의 한국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날 함께 갈 수 없다면서 부모님이 갑자기 장례식장을 가야 하셔서 자기가 빨리 집에 가서 오빠 저녁밥을 차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 오빠 어디 다쳤어? 하고 물어봤어요. 몸이 성치 않으니 동생이 밥을 차려주는 걸로 이해했죠? 그리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니, 엄마 없을 땐 내가 오빠 밥 차려줘야 해. 그 집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나 봐요. 저녁 한 끼 정도는 라면을 먹어도 되고 햄버거를 사 먹어도 되는데 물론 엄마가 반찬을 다 해놓고 가셔서 친구가 요리를 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해놓은 국, 밥 따뜻하게 차려서 하는 건 남자를 안 시켰던 거죠. 저 일화를 몇 년 전에 제가 지인들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다 해놓은 거 오빠한테 한 번 정도 차려주는 게 뭐가 이상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젊은 엄마들도 있어서 그때 한번 놀랬어요. 그깟 거 한 번 차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더라고요. 왜 나만 덕선이야? 익숙한 대사죠. 네, 응답하라 1988에서 주인공 덕선이가 둘째의 서름을 폭발할 때 전국의 수많은 덕선이가 함께 울었었다고 합니다. 덕선이의 언니, 동생은 보라, 노을인데 이런 이쁜 이름들을 두고 왜 둘째만 촌스러운 덕선이인지 덕선이가 털어놓는 차별의 역사는 처절합니다. 왜 나만 계란 프라이 안 해줘? 내가 계란 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사줘?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닭다리는 언니랑 노을이한테만 주고 나만 날개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저도 둘째라 덕선이의 서름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위로는 언니, 밑으로는 이대독자 남동생. 네네, 서름 많이 받고 자랐죠.
드라마를 보면 덕선이 부모가 작정하고 차별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일부러 차별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없는 살림에 자식 셋 뒷바라지 하는 게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덕선이는 성격이 좋으니까, 덜 까칠하니까 이해할 것이라고 어림짐작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는 성격이 그렇게나 좋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왈가닥의 꽁한 구석이라곤 없을 것 같아 보이던 덕선이는 엄마 아빠의 차별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입장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작정하고 자식들을 차별한다면 일종의 학대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공평하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하게 될 때도 많은 거예요. 제 주위에도 자식 편애하는 엄마 또는 편애를 받고 자랐다는 친구들 은근히 많아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아들 하는 분위기였고 저희 엄마도 아들을 낳기 위해 언니랑 저 낳고 그리고 남동생을 힘들게 낳으신 거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지만 덜 아픈 손가락과 더 아픈 손가락은 분명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로 약 70%의 아빠와 65%의 엄마가 편애를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본인이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부모가 그 정도라는 의미이니 실제로는 더 많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똑같이 내 자식인데 왜 어떤 아이는 더 예쁘고 어떤 아이에게는 정이 덜 가는 걸까요?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더 닮은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정이 간다고 해요. 예전에 방황을 많이 했던 분이라면 모범생인 자녀보다는 아무래도 방황하는 자녀를 더 잘 이해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예전에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오빠나 남동생에게 비교당하면서 차별을 당해왔던 엄마가 나중에 아이들을 낳고는 자신의 아이들은 아들보다 딸을 더 예뻐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 그대로 외모가 나와 붕어빵인 자녀를 더 예뻐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예뻐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장남이라서, 장녀라서, 막내가 귀엽고 예쁜 짓을 많이 해서와 같은 이유로 편애하기도 하잖아요. 또한 자녀가 유독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을 경우 부모 입장에서야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자녀의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아이의 능력이나 성격, 성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옛날 부모님들의 아들 편애는 이미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아무래도 공부를 더 잘하는 자녀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됩니다. 알아서 자기 할 일 잘 챙겨 하는 아이와 큰 소리를 내야만 움직이는 아이를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어쨌든 부모의 편애를 부모는 티 안 나게 숨긴다고 해도요. 아이들은 다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는 친가댁에서 대가족 속에서 자랐어요. 저는 고모가 무려 6명이거든요. 저희 엄만 시누이가 6명 있는 집에 외아들과 결혼하셔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죠. 친할머니가 유독 저희 삼남매를 미워하셨어요. 다른 사촌들에겐 다정하고 좋은 할머니였지만 우리 삼남매와 저희 엄마에겐 아주 마귀할머니 같은 혹독한 분이셨어요. 귀한 외아들을 평범한 집의 엄마에게 뺏긴 것 같아 저희 엄마가 미우니까 엄마 자식인 저희들도 미웠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고모들이 사촌들과 놀러 오면 친할머니는 너무 티나게 우리 삼남매와 고모네 아이들을 차별하셨어요.
제 나이 10살, 11살 그랬고요. 남동생이 6살인 어린 나이였는데도 우리는 그냥 느낄 수 있었거든요. 사촌들이 오면 할머니는 사촌들만 데리고 2층에 할머니 방으로 데리고 가서 조금 있다 내려오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 사촌들에게 뭐 하고 왔어?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가 주는 간식 먹고 내려왔다고 하고, 또 사촌들과 저희 삼남매가 함께 놀고 있어도 거의 우리에겐 말조차 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때에는 시끄럽다든지 그렇게 하면 고장나 라는 혼을 내거나 소리를 지를 때뿐이었죠. 집 근처에 마실을 가셔도 사촌 아이들은 늘상 데리고 다니시고 저희 보고는 집 보고 있으라고 하셨고요. 겨울이면 사촌들이 오면 안방에 따끈한 아랫목을 내주면서 얼굴을 비비며 춥지 하며 자상하게 이불을 덮어주던 그 모습은 정말이지 할머니에 대한 미움만 더 커지게 했답니다. 한국에 사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본인은 둘째인데 엄마에게 늘 차별만 당하고 살았다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의 엄마는 늘 우리 첫째, 우리 큰딸 이러면서 큰딸만 그렇게 이뻐하셨대요. 결국 친구는 가슴에 묻어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엄마와 아이의 인연을 끊었어요. 엄마는 나한테 항상 그랬지? 니까짓게, 니가 그래봤자, 니 주제에. 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엄마의 마음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엄마의 그런 말들이 날 더 위축하게 만들었고 못난 사람처럼 느끼게 했어. 언니는 항상 우등생이었고 엄마 말 한 번 거역한 적 없고 얼굴도 예뻐서 어딜 가나 칭찬의 대상이었고 엄만 언니가 해달라는 건 무리를 해서라도 다 해줬어. 과외 시켜달라면 시켜줬고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는 것도 경비까지 보태주면서 나도 그때 언니 여행 갈 때 따라가고 싶어서 나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럼 너도 언니처럼 공부 잘하면 되지 않겠니? 어떻게 딸한테? 난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명문대 나와 좋은 직장 간 언니가 좋은 신랑 만나 결혼한 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성취라는 건 알아.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잠깐만 봐달라고 해도 늘 바쁘다고 하고 언니 애들은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잖아. 언니 집 살 때 나 몰래 돈 보태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근데 엄마, 우리 애들한테까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친정에 가면 조카들 사진으로 벽이 도배가 돼 있는데 어쩜 우리 애들 사진은 한 장도 없더라? 엄마 핸드폰에도 맨 조카들 사진뿐이잖아. 조카들이 침대에서 뛰면 떨어질라 조심해라. 팔을 둘러막아주면서 우리 애들이 뛰면 침대 꺼진다 그만 뛰어라. 아주 그냥 가시돋친 소리를 하시대요. 우리 애들까지도 그렇게 미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지난 명절에 엄마가 조카들 앞으로 오는 갈비며 전이며 죄다 옮겨주는 거 보면서 나 마음 먹었어. 이제 엄마 안 보기로. 엄마는 나를 왜 낳았을까? 집에 오면서 내내 생각했어. 우리 아이들만은 엄마한테 그런 대우 안 받게 하고 싶어. 엄마의 편애로 인해 내가 평생토록 상처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걸 또 내 아이들까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 저는 친구의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실제로 저도 친할머니에게 심한 차별을 받았었으니까요. 그래도 난 이제 어른이니 괜찮은데 내 자식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엄마든 고모든 이모 할머니든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실제 다른 형제보다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다고 느끼는 자녀가 불안, 낮은 자존심,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었어요. 부모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약물이나 알코올, 담배 등에 중독될 확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약간 차별받은 아이들은 그 확률이 2배 이상이었고 매우 차별받은 아이들은 4배 이상 중독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편애를 받는 자녀 역시 어린 시절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한 몸에 밟다가 사회에서 그만한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충격과 좌절을 이겨내야 하고 다른 형제들의 처지를 동정하면서 느끼는 죄책감과도 싸워야 하겠죠. 그러고 보면 자식들 간의 우애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자녀분들 차별 안 하시죠? 네? 남편분과 자식은 차별하신다고요? 자식이 먼저라고요? 그건 뭐 엄마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청취자분들 이번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윤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